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밤 10시 1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 화제를 모은 이슈를 살펴보는 위클리픽 시간인데요. 시각 고지를 실수를 하네요. 첫 번째 픽은 박정은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아르헨티나를 뒤흔든 사건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네, 바로 키워드가 아르헨티나 돈비입니다. 돈비. 저기서 그 돈이 제가 생각하는 그것일까요? 네, 바로 그 돈인데요. 진짜요? 네, 말 그대로 도심 한복판에서 돈의 비가 내린 겁니다. 대체 네. 어떻게 된 건지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무슨 일입니까? 네, 도심 한복판에서 자 휘날리는 저 흰 종이들 저 보이시죠? 네네. 네, 사람들이 듣고 많아요. 있는 거 바로 저게 돈입니다. 지폐예요? 네. 저렇게 많이. 날치기와 실랑이를 하던 시민 가방이 열리면서 돈이 흩날리게 된 건데요. 네. 오토바이를 탄 2인조 날치기 모토초로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날렵합니다. 유리도 깨고. Uno va andando y va mirando, va mirando, va mirando y lo que queda de regalo, nosotros le decimos así de regalo, que está fácil, digamos. 자, 이들은 총을 들고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무섭겠어요. 네, 이미 아르헨티나에서는 큰 사회적 문제인데요. 흔한 일인가 봐요. 네, 지난 4월 4일 돈비가 내린 현장을 KBS 글로벌 통신원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분들이 한순간에 휘날리게 되면서 이 거리의 시민들이 이분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이 흩날려진 돈을 줍기 위해서 이곳에 모두 모이게 됩니다. Mucha gente ayudó, colaboró, mucha gente le ayudó al muchacho y pudo recuperar su plata y no fue robado totalmente. 그러니까 돈비는 오토바이 날치기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돈이 비처럼 흩뿌려졌다라는 거네요. 네,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사실 저 사건이 발생한 맞은편에 큰 은행이 있다 보니까 자 모토초로 바로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이 정말 많이 벌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네네. 이 우리 통신원의 말에 따르면 저 돈비가 내렸던 곳 바로 거기서 다음 날에도 또 모토초로 그 사건이 또다시 일어난 겁니다. 어머나. 자, 이렇게 저런 범죄가 많이 늘어났을 때가 바로 이 아르헨티나 2001년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이런 때인데 네네. 최근에 경제가 또다시 어려워지면서 모토초로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2월의 인플레이션율이 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2.5%를 기록해서 32년 만에 또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한 세상에. 거거든요. 예, 힘드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 4명 중에 1명이 빈민으로 전락을 했고 이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최근 1년 동안 무려 8,000건 이상의 모토초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상습적인가 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돈비 사건을 보면서 참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네. 저때 그 뿌려진 돈이 이제 페소로는 이제 700만 페소,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4,250만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와, 매우 큰 큰 돈. 돈인데 네. 혹시 아나운서님 이 얼마나 이 중에서 돌아왔을까요? 아까 영상에도 잠깐 언급은 있었지만 저렇게 퍼센트로 힘든데. 하자면 얼마나 돌아왔을까? 절반 왔으면 많이 왔겠는데요. 글쎄 말입니다. 근데 무려 99%나 되찾았다고 합니다. 거의 전액 환수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와. 다 우리 그 아르헨티나 시민들 덕분인데요. 심각한 이런 경제 위기 그리고 이런 모토초로 같은 날치기 범죄로 인해서 그 사회가 참 흉흉할 텐데도 그러니까요. 이 아르헨티나 그 시민분들의 정말 그 높은 시민 의식으로 그 전액을 거의 이렇게 찾다시피 하셨다고 하니까 참 아주 감동이 됐었습니다. 네, 네. 저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것보다 더 극적인 감동 결말입니다. 두 번째 픽은 김준현 교수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프랑스에서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키워드를 한번 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프랑스 소식이군요. 키워드는 난폭운전 못 참아. 예. 이것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동차는 아니고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압니다. 보시죠. 난폭운전인데요. 뭐죠? 예, 지난 4월 2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특별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네. 무슨 바로 투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중단 여부를 놓고 주민 투표를 치른 건데요. 전동 네, 킥보드요. 투표 결과 서비스를 중단하자는 의견이 무려 89%를 차지하게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예. 중단이 나왔군요. 전동 킥보드는 난폭 운전과 잦은 인명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요. 사실 너무 위험합니다. 이용자와 함께 안전사고도 늘어나자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커져왔었습니다. 네, 네. La 묘기를 circulation, 부딪히시 c'est fatigant, il faut avoir les yeux partout. Ça faufile de partout, entre les voitures. C'est très, très dangereux. Voilà, c'est par rapport à tout ça. 반면에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Moi, je l'utilise pas. Je trouve que c'est un moyen de locomotion qui dépanne quand même pas mal de gens et je trouve ça un peu excessif de devoir interdire, quoi. 네, 사실 우리나라도 킥보드 안전사고 논란이 많잖아요. 파리에서도 역시 그 안전 이유로 공유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거군요. 근데 좀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 게요. 이 프랑스에서 2019년부터 22년까지의 이 전동 킥보드 이 부상자가 네. 180%나 늘어났거든요. 많이 늘어났네요. 네, 특히 파리의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전동 킥보드 사고가 이 459건 있었는데 사망자가 3명이었습니다. 이 사실 파리가 이 유럽에서 최초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도입된 곳인데 네. 이제는 최초로 이 금지가 되는 곳이 되게 생긴 거죠. 아이러니합니다. 네, 또한 일부 시민들이 이 배터리가 방전된 킥보드를 강이나 이렇게 바다 같은 데 아무렇게나 버려서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전동 킥보드에 이제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이제 물에 닿으면 부식되고 또 그게 이제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제 공유 서비스 업체에서는 킥보드를 물에서 건져내는 요원을 따로 둘 정도라고 합니다. 네. 처음 파리에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시작했었을 때에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교통수단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왔던 건데 이제는 오히려 이렇게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어떤 애물단지처럼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 때문에 중단하라라는 네, 투표가 네. 나왔나 봐요. 근데 지금 프랑스 내에서는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용 그 소형 이동 수단을 사용하는 층이 뭐냐면 네. 25세부터 49세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젊은 층이겠죠. 그렇죠. 사회 활동을 하면서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는데 특히 최근에 에너지난이 급등하면서 연료값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이 킥보드가 각광을 받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파리시 주민투표 당일에 SNS 투표 사진이 포스팅이 됐는데요. 보시면, 이건가 보죠? 네. 여기 보면 예. 대부분이 전동 킥보드에 반대하는 백발이 성성한 사람들이 아이고야. 투표장에 있었다. 그러니까 실사용자가 아닌 이 사람들의 의견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런 지적이 나올 만하네요. 이 장년층은 사용을 안 하니까 안전 문제에 민감해서 찬성을 하는데 네. 실사용자들은 왜 규제를 강화하면 되지? 이걸 없애기까지 하냐? 너무하다, 지나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는 괜찮은 것이고 공유 서비스만 중단시킨다고 하는 건데 시행까지 계속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